하는 원방부터 하면 좀 그나마 좀 더 집중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히려 순서를 원방, 직방, 평면좌표, 도형의 이동, 그 다음에 집합, 그리고 마지막에 올인원. 집합은요, 솔직히 말할게요. 뒤로 밀어놓은 이유가 혹시 몰라서예요. 학교에서 갑자기 집합 안 들어갈 거야. 그럼 우리 빨리 이거 그냥 삭제하고 다른 문제로 대체하려고 최대한 뒤로 밀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번에 학교 축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어. 그럼 집합까지 들어가는 거 진짜 무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집합을 맨 뒤에다 넣어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원방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의 방정식 당연히 표준형하고 일반형 모르는 친구들 없으니까 그렇게 디테일한 기초적인 것들은 설명은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질문하는 유형, 제일 헷갈려하는 유형들만 해볼게.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지름의 양 끝점이죠. 제발 지름의 양 끝점. 근데 이게 사실은 문제에서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써 있으면 사실 너네들 웬만한 친구들 다 풀 거야. F반들은 대부분 풀 거야. 지름의 양 끝점이면 당연히 원이 있을 때 그 지름의 양쪽 끝점에 무슨 점이 중점이 원의 중심 될 거야 라는 거 알 거야. 근데 이 지름의 양 끝점을 대부분 이렇게 대놓고 주지 않고 숨겨놓는다 이거지.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이거야. 1번 문제 보시면 얘는 대놓고 그냥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굳이 요건 넘어가도록 할게. 자, 케이스 스터디 2번 한번 가볼게. 2번 케이스. 자, 2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각 A를 2등분한대. 오, 땡큐. 각 A를 2등분한대. 그럼 갑자기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야 돼? 각을 2등분했어? 그럼 각의 2등분선 법칙 생각나야지. 여러분, 우리 각을 2등분한다. 내가 저번에 F반 애들한테 그렇게 설명해줬지. 문제를 보고 이것만 맞추지 말고 여기에 빨리 각의 2등분. 거기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밑줄 치고 빨리 뭐라고 쓰는 습관도 있으면 돼? 이거 어피치 머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너네 기호로 만들어도 돼. 어피치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러고 넘어가도 돼. 그럼 한 번 더 복습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어피치가 뭐였어? AB 대 AC는 BM, 여기 M 값이라면 BM 대 CM의 길이랑 같다. 비율이 같다라는 게 바로 어피치였지. 이렇게 했을 때 BC와 만나는 점을 얘는 D라고 줬네. 그럼 나도 이걸 D로 한번 바꿔볼게. 그랬을 때 문제가 바로 누구와 누구를 A와 D를 지름의 양 끝점. 감사합니다. 그럼 우선 이 문제는 D점부터 찾는 게 핵심이겠다. 그래서 A가 2,3 그리고 B가 지금 마이, 그리고 C점이 지금 8,-5야. 자, 그럼 여러분 이 어피치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뭡니까? 그게 바로 어피치에다 또 파생하면 뭐까지 써주면 돼? 이거 내분점일 거야 라는 것까지 파생되면 얘는 얘는 각의 이등분선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학생이구나. 왜? 각의 이등분선이 보이면 어피치가 떠오르고 어피치라는 건 결국 내분점을 활용하는 문제구나. 따라서 AB랑 한번 AC 거리를 구해보자 이거지. AB 거리는 9 더하기 16, 그래서 5가 나오고 AC 거리도 한번 구해볼까? AC 거리도 36 더하기 64, 오케이, 10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럼 결국 비율이 1대2라는 거지. 1대2. 그러면 선생님 이 D점은 1대2로 뭐 하는 점? 내분점이군요 라는 거야. 자, 내분점 한번 공식 오랜만에 바로 써볼게요. 1 더하기 2분의 3분의 8 빼기 2. 그래서 6 나오고 3분의 마 5 빼기 2. 그러면 마 7.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몇 컴마? 2, 마이너스 3분의 7이더라 라는 거. 이 숫자가 좀 더럽긴 하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얘가 분수 형태로 나오겠구나. 그럼 자, 얘가 지금 D점인 거 찾았거든요. 우리 지름의 양 끝점 한 문제 정도는 풀어봅시다.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니까 2, 요거랑 요거 빼서 구하면 더해서 2로 나누면 제가 3분의 9니까 3분의 2, 그럼 3분의 1 나오네요. 뭐가? 중심이. 선생님, 근데 이거 어차피 반지름만 필요하면 되니까 저는 그냥 얘와 얘 사이 거리 구해서 2분의 1 해도 될까요? 상관없어요. 이건 그냥 한번 우리 원의 지름의 양 끝점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구해본 거고, 사실은 이제 2, 마이너스 3분의 7이랑 2, 3이랑은 땡큐다. 근데 얘들아, X좌표가 어때요? 똑같죠? X좌표가 똑같다라는 건 아마 얘는 이 상태에서 사실 일직선으로 돼 있는 지름의 양 끝점이라는 거지.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얘와 얘 차이 거리의 뭐가 되겠어? 3에서 얘 빼주면 3에 뭐 나와? 16. 그거를 2분의 1로 해준 3분의 8 자체가 바로 아마 반지름의 길이겠다라는 거지.
제곱하면 9분의 64파이. 답은 5번이더라 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여러분들 저번에 주간 테스트, 총괄 테스트 보면 자꾸 파이, 제발 좀, 이런 넓이, 뭐 둘레 길이, 요런 거 나오면 제발 파이 좀 이제 써줬으면 좋겠어. 내가 웬만해서는 아마 그때 당시에 주간 테스트는 파이 안 써도 제가 사실 맞다고도 해줬고, 유사문항 풀 때도 파이 빼먹은 친구들도 그냥 일단은 맞다고 해줬어. 제가 파이라고 써주면서. 근데 이제 더 이상 요런 디테일도 이제 놓치면 안 되니까 요것도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3번처럼 사실 이제 외분점인데, 얘들아, 외분점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사실 선생님이 이걸 강요해 줄 수가 없어요. 외분점을 가르치긴 했지만 사실 교육과정에선 빠져 있으니까 외분점을 쓰고 싶은 사람은 쓰시는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교육과정에서 안 나오니까 안 할래요. 그럼 쓰지 않고 내분점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외분점 문제를 무조건 외분점처럼 풀어라고는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원의 일반형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일반형과 대조되게 항상 나오는 형은 무슨 형이에요? 표준형이죠. 근데 아시다시피요, 웬만해서 거의 10문제 중, 아니 100문제 중 한 98문제 정도는 다 표준형이 많이 쓰이긴 해요. 왜? 원의 중심도 바로 보이고 반지름도 바로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면 여러분 F반 애들은 말할 정도 있어야 돼. 그래도 블랙라벨이랑 유형집을 풀어봤을 때 자기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해봐. 혹시 일반형이 꼭 필요로 했던 문제 유형들이 있을까요? 혹시 나 이 문제는 항상 일반형 쓰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를 풀면서 터득하는 어떤 감각이잖아. 혹시 기억나세요? 꼭 일반형을 꼭 많이 풀었더라. 그 문제는 일반형을 많이 사용하더라. 첫 번째 무슨 문제 있지? 서진아? 접한다? 두원이. 두원의 교점. 그치. 두원의 교점을 지나는. 두원의 교점 지나는 직선. 또는 두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요런 문장 보이면은 대부분 일반형을 많이 사용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용어, 문제에서 요런 단어나 문장이 보이면 걔는 일단 일반형으로 바꿔서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다음 또 있어. 또 뭐가 있지? 기억 안 나? 나는 기억나는데 바로 뭐냐면 세 점을 지나는 원. 세 점을 지나는 원도 항상 일반형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대문자 ax 플러스 대문자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두고 세 점을 지나네. 그래서 미지수가 세 점이 나온 거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또 혹시 있어? 꼭 저렇게 두고 풀었을 때가 좀 편하더라. 뭐 없어요? 사실상 뭐 이 세 개가 사실 제일 많이 나오고요. 다른 문제들은 사실 문제를 풀면서 좀 접근하면 되는데 한번 봐볼게. 자, 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5번 한번 봐볼게. 5번. 이 5번을 못 푸는 친구들은 없는데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생각보다는 되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들. 바로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이라는 게 바로 정의가 된다라고 하죠. 원이 정의가 되려면 일단은 2차 계수가 항상 뭐여야 됩니까? 계수가 1이어야 됩니다. 2차 계수가.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문제들은 갑자기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선생님, x제곱 앞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있다요. y제곱이랑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놓고 얘가요. 원이 되도록, 원이 정의되도록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2차 계수는 무조건 1이어야 돼. 그래서 얘가 일단 1이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A가 바로 3이다라는 것도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2차 계수가 1이다. 이거랑 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반지름은 항상 무슨 수다? 양수다라는 조건도 꼭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걸 다시 무슨 영어로 고쳐봤더니 막 표준영어로 고쳐봤더니 최종적으로 이런 식이 나왔더라. 그래 놓고 뭐 여기에 는 25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나왔더라라는 거지. 그럼 실질적으로 얘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것 때문에 k제곱은 25보다는 작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5와 5 사이더라라는 거 이렇게 찾는 문제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애들이 뭘 많이 실수하냐면 여기가 r 제곱 쓰는 칸입니다. 이미 제곱된 상태여서 루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제곱했는데 루트가 살아있겠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놓치지 말고 여기가 r제곱이구나. 그럼 애들이 어디서 많이 실수할 것 같아? 저번에 아마 프린트에서 엄청 많이 실수한 게 뭐냐면 얘가 갑자기 x축과 접한대. 얘들 우리 x축과 접하면 반지름이 뭘 의미하지? 중심의
Y좌표를 의미하지. 그랬더니 어떤 놈들이 이렇게 해왔더라고. 그랬더니 여기가 만약 5였어. 그랬더니 5 이렇게 써갖고 오는 친구들 상당히 많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넘겨갖고 K제곱은 20. 그래서 K는 2루트 5 이렇게 딱 써갖고 오더라고. 맞을까 틀릴까? 틀리지. 왜? 여기 뭐 쓰는 칸이라 그랬어? R제곱 쓰는 칸이라 그랬어. 근데 그건 기억났대. X축과 접하면 중심의 Y좌표를. 그럼 여기 25라고 쓰셨어야죠. 이해 가십니까? 요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남은 6번 수업은 좀 이런 거. 너네들이 대부분 똑같아. 내가 진짜 소름 돋는 건 숙제를 내잖아? 질문한 문제가 계속 반복돼. 월수금뿐만 아니라 월목뿐만 아니라 화금, 수일. 그럼 대부분 그런 것들은 어차피 걔네도 모르고 너네들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데 있어서만 여러분들이 조금 정신 차리고 잘 암기 놓고 이해해 놓으면 걔네들보단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5번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 자, 5번 문제 보시면 자, 뭐 여기 있는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으니까 너무 문제에 집중하지 맙시다. 지금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걸 확립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우리 블랙라벨이랑 많이 풀어봤잖아요. 자, 얘 빨리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k 넘어가고 4 더하기 9니까 더하기 13 이렇게 되겠지. 그게 뭐가 됐으면 좋겠대? 원이 됐으면 좋겠대. 이 차계수 다 1이고요, 선생님. 얘가 항상 무슨 수? 0보다 큰 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3은 0보다 크다. 따라서 k는 13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문제가 최대값 찾아달래요. 그럼 k는 제일 작은 13보다 작으면서 최대 정수 12 이렇게 답을 말해주면 되겠네. 답은 몇 번? 4번이 바로 정답이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요거 R제곱 쓰는 칸이다라는 거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6번 한번 가볼까요? 6번. 6번도 사실 이제 여러분들 틀리는 경우는 없고요. 이제 내 생각에는 요런 단어에 괜히 쫄더라고요. 애들이. 넓이가 최소가 된다. 야, 이거 넓이가 최소가 된다는 건 뭡니까? 근데 얘가 지 혼자 단독적으로 있는 원이니까 일단 얘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2a의 제곱은 아직도 여기를 못 만드는 친구들 많더라고. 이걸 전개해서 비교하는 친구들 있는데 얘들아 이제 그러지 말자. 우리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이런 거 빨리 찾는 방법이 뭐야? 일단 10a-7은 반대로 넘겨서 마이너스 10a-7이고 요거 제곱이랑 요거 제곱한 걸 여기다 더해주면 돼. 그러면 5a 제곱을 더해주면 되더라라는 거지. 어디? 마이너스 7이었어? 그럼 플러스 7. 그럼 결국엔 얘들아 이게 뭐라 그랬지? r 제곱이야. 근데 우리 원의 넓이 공식이 뭐야? r 제곱 파이지. 그러니까 얘 자체가 최소가 될 때가 가장 원의 넓이도 최소다라는 거예요. 저기다가 루트 씌워갖고 오는 친구들 상당히 많습니다. 얘 자체가 이미 R제곱 쓰는 칸이니까 이 전체에다가 파이 붙이면 원의 넓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건 이 안에가 최소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5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7이 최소될 때니까 a에 관한 2차식 a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니까 5니까 2. 그럼 얘는 1,2에서 최소값을 갖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진짜 학교 선생님이 조금 변형할 것 같으면 어떻게 낼 것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행히도 블랙라벨이랑 유형 집에서는요. 제가 봐도 아직까지는 이 꼭지점이 최소가 될 때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늘 꼭지점이 항상 최소가 됐었어. 그래서 이 문제는 A가 1이 될 때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지? 넓이의 최소값은 몇이다? 2. 그 대신 조심하세요. 끝에 뭘 붙여라 그랬어? 파이지. 근데 문제가 뭘 구해달래? 얘는 중심의 좌표 찾아달라네. 그럼 A가 1 될 때니까 1, 뭐다? 2. 이렇게 답을 찾으면 어쨌든 얘는 답이 3인데 우리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 가끔 넓이 구하라면 제발 2만 쓰지 말고 파이까지 꼭 붙여줬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했죠. 블랙라벨이랑 유형집에서 없었던 건 대부분 어땠냐? 얘가 지금 모든 실수니까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졌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 A 값의 범위를 갑자기 던져줄 수도 있다. 어떻게? 3부터 5까지야 라고 이렇게 던져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제가 찾은 이 넓이는 1,2에서 꼭지점을 갖고요. 문제에서 준 범위는 3부터 5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 최소를 따져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거지. 그래서 바로 3 넣었을 때가 최소고요. 5 넣었을 때가 넓이가 최대입니다. 이런 것들도 또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축에 접한다. 자, 이 축에 접한다는 선생님이 문제 풀렸을 때 방금처럼 요 실수하는 거 있었죠?
여기서 아까 y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한다 했는데 r제곱을 쓰는 게 아니라 r 이것만 써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상당히 조금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근데 x축과 y축과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런 문제들은 힌트를 줬을 거예요. 무슨 힌트를 줬냐? 아마 꼭 지나는 점을 줬을 겁니다. 꼭 지나는 점. 이 꼭 지나는 점이 굉장한 힌트입니다. 왜 꼭 지나는 점이 힌트입니까?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y, 1을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럼 얘 자체가 벌써 이사분면 점이죠. 그럼 벌써 나에게 저 이사분면의 중심을 두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건 아마 한 개,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두 개 이렇게 있을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점이 우리에게 주는 건 바로 중심의 부호를 알려주는구나 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저는 중심이 이사분면에 있으니까 일단 원방 자체를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제곱이라고 둘 수 있겠네요 라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문자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문제에서 주는 것도 점이 하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문제들도 다 짜여져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얘가 주는 선생님 그러면 얘를 지나면서 이 사분면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분면에 있는 원은 없을까요? 라고 하는데 절대 있을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얘를 지나면서 1, 3, 4분면에서 X축과 Y축과 만나려면 무조건 축을 한 번쯤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X축, Y축을 동시에 접한다는 거는 입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에서 주는 이 지나는 점이 바로 중심의 부호를 무조건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8번은 대놓고 알려드렸죠. 8번은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대? 2사분면에 있다 그랬으니까 바로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요 식 바로 쓰고 2사분면 점이니까. 그리고 얘가 원의 둘레의 길이가 8파이다. 얘들아 우리 원의 둘레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2파이r이지. 근데 그게 지금 8파이 나왔으니까 반지름은 4구나. 반지름이 4면 얘가 결국 16이 되겠죠. 그럼 얘는 결국엔 4가 될 거고 얘는 결국 4가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 뭐 전개하면 게임 끝이다. 자, 그러면 내가 한 문제만 한번 풀려볼게. 요거는 제가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자, 9번 한 번만 풀어볼까요? 9번. 9번. 직선과 X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되어 있어. 우리가 사실 직선과 접한다는 굉장히 조금 생소합니다. 별로 안 풀어봤던 것 같아요.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문제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에서 주는 조건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첫 번째, 3,0을 지난대요. 근데 여러분, X축과 접한대. 원이 X축과 접하면서 3,0을 지난다라는 건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뭐지? 아마 중심의 X좌표가 3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따라서 잘 생각해봐. 3,0에서 만나면서 X축과 접한다? 무조건 중심의 좌표가 3,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심을 3도 못 잡고 시작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더. X축과는 접하는데 그게 3,0에서 만난다? 접한다? 이게 바로 중심의 X좌표다.
그러니까 얘는 중심이 벌써 3,b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직선, 이 원이 이 직선하고도 접한대. 그럼 저 직선을 그려보려고 했더니 y절편은 x에 0 넣으면 4가 나오니까 한 이쯤이라고 하고 x절편은 y에다 0 넣어보니까 마3 정도가 나오니까 이런 직선이 돼요. 그래서 요거랑 싹 접하는 직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또 원과 직선이 접한다. 원과 직선이 접한다? 그럼 무조건 뭐가 생각나야 돼? 확장을 하면 D는 R 바로 써야겠죠. 아 선생님 그럼 저는요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까지 거리가 무조건 반지름이 나와주면 되겠네요 라는 거야. 근데 X축과 접하니까요 선생님 반지름은 당연히 B가 될 수밖에 없고요. 바로바로 보이죠 풀이가. 자 그럼 시작할게요. 이 직선 D는 5분의 절대값 3,b 넣으면 16-3b고 반지름은 뭐였습니까? b가 됐거든요. 물론 사실은 이제 b가 지금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지만 사실 원래 정확한 거는 b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주는 게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이 몇 개 나온대요? 2개 나온대요. 근데 어떻게 원이 2개 나오죠? 라고 하면 이건 어쨌든 직선은 무한 확장성이다 보니까 그림으로는 좀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하고 여기서 접하고 이런 큰 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2개 나온다. 근데 우리는 그림으로 그릴 수 없으니까 어쨌든 D는 R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자 결국엔 5분의 절대값 16-3b가 b 제곱과 b 절대값 b와 똑같지 않냐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5를 곱하고 양쪽을 뭐 할 거야? 제곱해도 되고 절대값 16-3b가 뭐랑 같아? 5 절대값 b랑 같으니까 얘들 우리 혹시 절대값 2개짜리 어떻게 풀지? 내가 말했잖아. 양쪽을 제곱하는 것도 좋아. 근데 이건 너무도 되게 국룰 문제 풀이고 대부분 절대값 2개가 같다고 하면 한쪽은 그대로 두고 다른 한쪽을 그대로 쓰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붙여서 쓰던가 이렇게 2가지 방법도 있었잖아.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 8b가 16이니까 b는 2가 나올 거고 얘는 2b가 마이너스 16이니까 b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8이 나오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러면 그 두 중심 사이 거리 좀 구해줘. 그럼 끝났네. 하나는 3,2가 될 거고 하나는 3,8이니까 x좌표가 똑같아요 선생님. 그럼 무조건 이 선은 세로로 그어져 있는 선이니까 이 사이 간격 구하면 됩니다라는 거지. 그럼 간격은 몇 칸 떨어져 있어? 10칸 떨어져 있겠다. 그럼 답은 몇 번? 아니 뭐야? 저런 어디요? 아이씨, 뭐야. 3컴마나 12, 24지. 근데 왜 이거라고 했지? 요거 다 24로 바꿀게. 그럼 24. 그럼 여기서 B값 바꿀게. 자, 여기서 바꾸면 여기 24. 그럼 B는 하나는 3. 좀 빨리 좀 말해주지. 그 다음에 2B는 12, 마이너스 12. 그럼 사이 거리는 몇 차이 난다? 15. 이렇게 차이 나더라. 답은 3번이 되더라. 라는 거지. 자, 얘들아, 우리 또 이거 다시 한번, 이거 복기 좀 한번 해봅시다. 9번 문제 읽으면 첫 번째, X축과 접하는데 문제에서 뭐래? 3,0을 지난다. 그 3,0이 하필 뭐야? X 좌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중심의 X좌표를 알려준 거였고 직선과 원이 접한다. 이제 지겹잖아 얘들아. 직선과 원이 접한다. 그 문장이 있으면 D는 안 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 직선부터 원의 중심까지가 반지름 길이랑 똑같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요거 절대값 B라고 두고 푸는 친구도 되게 드물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진짜 그 친구는 이제 완벽하게 풀이가 정석대로 가는 거고 도저히 안 되면 그냥 B 쓰고 5 곱한 다음에 양쪽 제곱해서 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정석은 이제 사실은 절대값을 씌워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현의 길이. 현의 길이는 제발 별표 좀 쳐놔주세요. 제가 현의 길이는요 정말 많이 질문을 받아서 아니 내가 잘못 가르친 건가 할 정도로 너무 현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현은 단어 뜻은 너무 쉽죠. 그냥 원에 직선이 지나가면 사실상 그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 이 노란 색깔을 우리가 모두 다 현이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근데 그게 직선이 아니어도 어쨌든 뭐랑 만나서 또 직선이 생기면 그것도 또 다 현이라고 합니다. 내가 현 하면 무조건 뭐 떠올리라 그랬어요? 소 떠올리라 그랬어요. 소, 시옷. 그리고 오. 그럼 무조건 현이 2등분 될 거고 여긴 무조건 반지름이더라 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사이 거리는 뭐냐? 요 사이 거리는 D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R과 D 그리고 이쪽을 만약에 현을 우리가 그냥 랭스라고 해서 L이라고 쓰면
요 반쪽은 2분의 L이더라 라는 거야. 그럼 이 현의 목적, 현 문제를 내는 목적의 취지가 뭘까? 결국엔 R, D, 2분의 L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알려줄 테니까 나머지 하나 구해봐 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 반지름은 줘요. 대부분 이 D 값을 구하는 방법과 이 2분의 L 값을 구하는 방법을 많이 물어봐요. 그 중에서도 어딜 가장 많이 물어보냐? 이 D 값을 가장 많이 물어봐요. 왜? 갑자기 현의 길이가 4래요. 끝. 그놓고 원방 하나 줘. 그럼 빨리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직선 그리고 소 표시한 다음에 현이 4야? 그럼 여기가 2야? 그럼 반지름은 알아? 그럼 이 D는 피타고라스로 구했다 치자. 근데 설마 저 D 값을 피타고라스로 구하라고 냈을까?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이 직선에 뭔가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 원의 중심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왜? 이 D 자체가 뭐니까? 바로 중심과 어디 사이 거리니까? 직선 사이 거리니까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중심 안 알려줄게. 그 대신 직선 알려줄게. 그 대신 너 D 알아. 그러면 D 공식 써서 구할 수 있냐? 반대로 중심 알려줄게. 근데 직선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어. 너 구해봐. D 알지? 그럼 그 미지수 구해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더 확장을 하면 이 직선이 있죠. 이 직선. 이 직선이 단순하게 원, 직선 이렇게 주고 현 내는 문제 없었어요. 대부분 저 직선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탄생했냐면 바로 원과 원이 만나면서 탄생했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원이 있었고 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놀랍게도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말하더라? 또 현이라고 하더라라는 거지. 그리고 쟤는 특별하게 부르는 세 글자가 있었지. 뭐였지? 이쪽에서도 현, 이쪽에서도 현. 그래서 우리는 공통현이라고 말을 불렀어. 근데 어쨌든 현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소자 그리는 건 똑같더라라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다 모두 다 수직 2등분이 되더라라는 거지. 그럼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또 어디를 안 줬죠? 이걸 안 줘요. 이거 안 줘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사실 저 뒤에 가면 있지만 미리 하자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의 교점을 지난다, 교점을 지난다 라는 문장이 보이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떠올리셔야 돼요. 바로 뭐야? 앞에 함수를 1번 함수, 뒤에 함수를 2번 함수라고 하면 1번 더하기 K 곱하기 2번은 0이다 라는 거야. 저기서 1번과 2번이 원, 직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함수라고 했다는 건 뭐겠어?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다는 거야. 원이 나올 수도 있고 도형이 나올 수도 있고 직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 K 값이 결정이 되는데 이 K 값에 따라서 때로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내가 그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외워두자 그랬어. 두 원의 바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근데 어떻게 하면 빨리 외워요? 우리 직선은 몇 차 함수죠? 1차. 근데 원들은 몇 차 함수죠? 2차. 그럼 누가 사라져주면 땡큐야? 2차. 그러니까 두 원을 빼면 인간적으로 2차들은 날아갈 거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지 않겠냐. 따라서 얘는 1번 원에서 2번 원을 빼면 그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진짜 오지게 많이 질문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안 보이거든요, 대부분. 근데 일단은 뭔가 두 원에서 가운데 지나는 요 길이를 알려줬다. 그러면 자꾸 이제 머릿속에서는 이거 현이야. 왜?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면 현이고 무조건 소 그리고 소를 그리면 무조건 나에게는 R, D, 2분의 L 요 셋 중에 하나를 평가하는 문제야. 근데 대부분 100문제 중 100문제는 R은 다 알려주고 대부분 D랑 2분의 L을 구하라고 많이 하더라. 근데 2분의 L을 구하는 것도 되게 드물어요. 왜? 까이거 D 알면 피타고라스를 2분의 L 구하면 2배 하면 답인데 왜 대부분 문제들은 D를 구하라는 걸 좋아하냐? 이 D 자체가 바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또 다른 문제를 테스트하기 위한 딱 좋은 문제니까 D를 대부분 많이 물어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사실 10번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국룰 문제고 1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1번이
3년 전인가 4년 전에 나왔어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안 나왔어요, 이 대부고가. 3, 4년 전에 나왔던 건데, 요것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그리고 제가 F반에서는 한 번 했었어요. F반에서는 한번 가볼게. 지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짜리인 원이 있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그 중에서 한 점을 지난데, 여기 3,0을 콕 찍어서. 그럼 요 점을 지나면서 생기는 현을 다 그려달래. 그럼 제가 노란 색깔로 현 그려볼게요. 이것도 현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현이라고 합니다. 얘도 현이고요. 심지어 얘도 현이에요. 지름이지만. 그럼 지금 노란 색깔은 다 모조리 제가 다 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저 현의 길이가 뭐 할 때 자연수인 걸 찾아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이 현이 가장 짧을 때와 가장 길 때를 찾으면 되잖아. 가장 짧을 때는 언제일까? 말 그대로 얘가 수직 상태일 때가 가장 그 길이가 짧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니까 선생님 전 3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 3 넣어보거라. 그럼 9 더하기 y제곱은 25니까 얘가 16이면 되니까 y는 4랑 마4가 나오네요 라는 거야. 그 말 뜻은 요 점 자체가 3,4이거나 3,마4이더라 라는 거지. 그러면 제일 짧은 현은 뭐가 되겠어요? 제일 짧은 현, 미니멈 현의 길이는 얘가 가장 짧으니까 몇 센치? 8cm가 가장 짧더라라는 거예요. 센치 붙일게. 헷갈릴 수도 있어서. 그럼 얘가 여기서 있잖아. 조금이라도 옆으로 이동하잖아. 조금이라도 이동할 순간 이제 점점 길어지는 거야. 8cm, 8.1cm, 8.2cm, 8.3cm 뚜루루루루루 가다 보면 최대 맥스가 어딜까? 원은 가장 길 때가 지름 될 때겠지. 그럼 지름이 가장 길 때가 언제야? 10 될 때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노란색들 선들은 8과 10 사이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실수를 다 갖는 현의 길이더라. 그래서 현은 최소한 8cm 이상, 10cm 이하가 나오겠다라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자연수였으면 좋겠대. 근데 내가 애들 실수 많이 한댔잖아. 좀 까부는 애들이 실수 많이 한다 그랬어. 왜? 결국엔 8, 9, 10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베스트 오답이 8, 9, 10 세 개 쓰는 애들. 그치? 그래서 여기 3개 있니? 있네. 이거 3개 있으면 애들 100%예요. 1번 진짜 많이 체크할 거예요. 지금 우리 11번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을 제일 많이 체크하는 게 1번입니다. 근데 선생님, 왜 1번이 아니죠? 라고 하면, 우리 아시다시피 한 특정 하나를 내가 9cm라고 해볼게. 요 특정 하나를 9cm라고 해보자. 그럼 9cm가 이렇게도 있지만 반대쪽으로도 있기 때문에 9cm가 2개 나오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베스트 오답이 뭐야? 2, 6개가 또 베스트 오답이야. 그래서 또 4번 체크해 옵니다. 진짜 많아요. 너네 안 그럴 것 같잖아. 특히 시험은 아시다시피 누가 푸는지 몰라요. 또 다른 너네가 푼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들은 건 있고 애매모호하게 들었다 보니까 얘 2개? 다 2개겠다. 그래서 6개를 제일 많이 적는다라는 거지. 하지만 제일 짧은 것과 제일 긴 거는 바로 몇 개? 1개씩밖에 안 나와서 요거 1개고 요거 1개니까 정답은 몇 개? 4개더라라는 거야. 근데 있잖아. 제가 여기서 변형할 수 있는 거 다 변형해 드릴게요. 이게 유일하게 어느 책이었지 우리 문제집 아니었을 거야. 프린트에 하나 한 문제 있었던 것 같아. 뭐냐면 이 현의 미니멈 센치가 소수점으로 나왔을 때가 있었어. 8.5cm인가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니멈 현의 길이가 7.4cm가 나왔다 칠게. 그리고 최대 맥시멈이 10.5cm 나왔다고 칠게. 근데 똑같아. 현의 길이가 자연수 될 때 찾아달래. 그러니까 애들이 또 무슨 생각해? 얘는 가장 짧은 것과 가장 긴 거는 하나씩 나올 거야. 라는 생각에 똑같이 또 다 2배, 가운데는 다 2배 해주고 양쪽 거는 하나씩 해서 이번에 거꾸로 틀리는 거야. 왜?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가장 짧은 것과 가장 큰 거는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요. 얘는 다행히도 가장 짧은 것과 가장 큰 것도 그 현 자체가 자연수로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사실은 미니멈이 7.4면 7.4보다는 같고 10.5보다 작으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현의 길이는 8, 9, 1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사실상 7.4cm랑 10.5cm는 맞아요. 하나씩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어차피 이거는 신경 꺼도 되죠. 아무 의미 없는 숫자니까 실제로 8cm, 9cm, 10cm는 다 몇 개씩 나와요? 2개씩 나와요. 그래서 얘가 바로 2개, 2개, 2개. 그래서 얘는 오히려 답이 또 6개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그 디테일 차이를 좀 F반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항상 문제 풀 때 그때 내가 이거 7.4라고 있었나? 이게 8이라고 했었나? 또 문제 풀었던 기억을 또 떠올리시면 안 돼요. 그냥 지금 이해하고 아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이해한 다음에 암기해야 되는 거지. 아 이거 문제 풀어봤어. 이건 아무 중요한 공부 방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들아 이제 물어볼게. 얘랑 닮은 듯 안 닮은 듯 쌍둥이 문제가 있거든요. 닮은 듯 안 닮은 듯 현은 아니야. 현은 아닌데 얘랑 비스무리하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 바로 뭐지? 혹시 기억나나? 자기가 이런 문제 풀어봤었다? 바로 뭐냐면 이번엔 거꾸로 원이 있어 바깥에. 그리고 이 점이 여기 있는 거야. 얘는 아까 원이 점이 3,0이 요 안에 있었거든. 근데 이번엔 요 바깥에 있고 바로 원 위의 점과 이 점까지의 거리, 이 거리가 바로 자연수 될 때를 찾아달라는 거였어.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도 어떻게 해야 돼? 얘가 결국 이 수많은 길이들 중에서 가장 짧은 길이가 있을 거고 가장 긴 길이가 있을 거다라는 거야. 그럼 가장 짧은 건 어떻게 찾을 거냐? 점과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아, 그거는 선생님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를 거리를 구한 다음에 뭐를 빼주자? 반지름을 빼주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요만큼이 미니멈이 되겠지. 그럼 반지름을 거꾸로 뭐 했을 때? 더했을 때가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야. 이만큼. 그럼 결국에는 이 길이 또한 이걸 디스턴스라고 할게. 디스턴스는 제일 짧은 게 m, 제일 큰 게 대문자 m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럼 얘도 이제 애들이 많이 실수한다라는 거지. 똑같은 실수해와. 뭐냐면 선생님 요 사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1cm고요. 얘가 5cm예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베스트 오다 첫 번째 1, 2, 3, 4, 5 5개 체크해온 애들 첫 번째. 두 번째 그래도 조금 노력해가지고 에이 아니야 1, 2, 3, 4, 5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얘를 만약에 2cm라고 하면 반대쪽도 2cm가 있잖아. 그럼 얘는 두 개씩 나올 거야. 둘. 답은 또 10개. 또 두 번째 베스트 오답이 되겠지. 왜? 여기서도 똑같아요. 가장 짧은 길이와 가장 긴 길이는 무조건 하나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쪽 끝에 1은 하나씩 나오고 그리고 가운데는 몇 개씩? 두 개씩 나와서 2, 4, 6, 8 답은 8개가 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랑 이 문제는 뭔가 유사 문제죠. 잘 똑같은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가장 짧을 때와 가장 길 때. 가장 짧을 때와 가장 길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가 나오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 거리 자체가 얘도 시작점과 종료점이 자연수니까 망정이지. 얘도 똑같아. 이 디스턴스가 1이 아니라 한 0.8cm부터 시작했고 맥시멈이 5가 아니라 한 5.7로 끝났어. 그럼 완전 땡큐인 거야. 왜? 실질적으로 1, 2, 3, 4, 5 자체가 다 몇 개씩 나와? 두 개씩 나올 거니까 답이 진짜로 10입니다.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뭔가 딱딱딱 정리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단 11번의 답은 2번이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이렇게 풀렸더니 이제 12번을 질문하는 거야. 벌써 눈이 풀리면 안 돼요. 서진아? 쌍꺼풀이 짙거든요. 자, 12번 시작 한번 해볼게요. 12번. 들 땐가 목이 들어. 민지유 죽고 싶냐? 눈을 감아? 영원히 감게 해줘? 내 영상에 이거 험한 말 안 들어가려고 내가 약속했는데 첫날부터 험한 말 들어가네. 연서야 재밌게 놀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구라까지 말고. 아닌 거 알아. 첩보 받았어. 다 국정원 있어요. 그 위치 다 떠 내 핸드폰. 아니 전날 빠지기 전날. 아니 빠지기 전날은 힘드니까 다음날 빠졌겠죠. 어디로 놀러 갔다 왔는데. 뭐야? 이거 뭐야? 너 손 이렇게 구웠니? 여기 다시 한번 봐봐. 와, 이거 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불에? 와, 어떻게 그렇게 나? 근데 여기 뭐 찼어? 여기를? 수영복이 짧았던 거야? 어, 와, 대박이다. 어디 갔다 왔는데? 어디? 한강 수영장. 좋을 때다. 한강도 가고. 자, 가보도록 할게요. 나도 여행 가고 싶다. 자, 12번 보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얘들아, 왜 삼각형 중에서 콕 찍어서 정삼각형이라는 힌트를 줬을까? 대부분 있잖아요.
꼭 도형의 이동, 원방 파트, 직방 이런 데를 떠나서 고3 때까지 특히 삼각형 중에서 정삼각형 주는 경우 있잖아요. 대부분 뭘 이용하는지 아세요? 정삼각형은 당연히 모든 세변의 길이가 같을 거예요. 근데 세변의 길이를 같다를 이용하는 건 사실은 되게 너무 기초적인 거고요. 사실 이제 정삼각형을 주는 이유는 대부분요, 높이예요. 아니면 60도라는 힌트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대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삼각형은 60도를 알려주는 순간 나중에 가면 넓이 구할 때도 좋고 또는 뭔가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쓸 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3 때까지 정삼각형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온다? 세변의 길이 같다? 이건 너무 기초적인 거고 대부분 높이예요. 높이. 높이가 생각보다 진짜 많이 활용돼요. 또는 넓이도 되게 많이 사용되죠. 근데 이제 높이랑 넓이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과 넓이 공식은 이미 수학자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에 이렇게 ABC가 있는데 한 변의 길이를 K라고 두자. 그럼 우리는 벌써 수학자들이 이 정삼각형의 넓이와 바로 높이는 공식을 다 만들어 놨다라는 거지. 우리 혹시 정삼각형 높이 공식이 뭐죠?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고 넓이는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의 제곱으로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저거 다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12번을 딱 보면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럼 일단 얘들아 물어볼게. 이제 너네들 그런 거 간과하면 안 돼.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났대. 이걸 딱 보는 순간 한 글자 뭐가 생각나야 돼? 현. 이제 현이야, 얘들아. 원과 직선이 만난다. 그럼 그냥 너네들 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원이 있어요. 직선이 지나갑니다. 현 AB를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그거랑 OAB. O라는 건 원의 중심이네요. 다행히도. 요거 자체가 지금 정삼각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럼 설마 이 점부터 이 점까지 거리가 설마 다 같다라는 걸 이용할까? 그런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얘는 지금 중심이 0,0인데 반지름이 몇 자리가 나왔지? 반지름이 2자리였고 이 직선은 y는 x 플러스 k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는 이거를 접근을 해가지고 여기 구하고 여기 해갖고 뭔가 여기 현의 길이 구해서 현의 길이랑 저 2랑 같다를 이용할 겁니다. 틀린 건 아닌데 혼자 뻘짓하고 있는 거지. 답을 가는데 한참 걸리는 거야. 그럴 땐 어떻게 해라? 결국엔 한 변의 길이가 2면 이게 정삼각형의 높이니까 2분의 루트 3 곱하기 2 하면 얘는 루트 3이네요, 선생님. 근데 이 루트 3이 잘 보니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랑 똑같아요. 즉 디스턴스다 이거지. 따라서 얘와 얘까지 거리 구해보면 루트 2분의 0,0이 너무 이뻐. 절대값 k 자체가 누구랑 같다? 바로 루트 3이랑 같으니까 절대값 k는 누구랑 같다? 루트 6이랑 같다라는 거지. 문제가 뭐 해달래? 그래서 양수. 그래서 k는 루트 6. 이렇게 찾더라라는 거지. 대부분 정삼각형은 높이가 어마어마한 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원과 직선 위치의 관계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참아주세요. 내가 쉬운 것들은 넘어갈 거야.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개념 설명만 하고 갈게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당연히 원은 직선하고 안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과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D, R, D, R, D, R 나오면 안 만나요? D가 더 커. 만나요? 접해요? R.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럼 R이 더 크다라는 거지. 근데 애들이 여기서 난 요것만 짚어주고 넘어갈게. 우리 수학에서 접한다랑 만난다는 다른 말입니다. 접한다와 만난다는. 무슨 뜻이냐? 내가 걸어가는데 서진이가 반대쪽에서 와. 최서진. 그러다가 나랑 딱 접했어. 그럼 정확하게 나랑 얘랑은 한 점에서 만난 거밖에 안 돼. 근데 만난다라는 건 너 나랑 서진아 안녕 하고 만났지. 그럼 우린 갈 길 가도 돼. 지나가도 된다고. 그 말 뜻은 한 점에서 만나도 되고 두 점에서 만나도 돼요. 그래서 무조건 접한다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이지만 만난다라는 건 교점의 개수가 한 개도 되고 두 개도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애들이 만난다라고 하면 선생님 얘랑 만나고 있어요. 이거 자꾸 국어적으로만 해석해서 그래. 이건 만나기도 한 거고 접하기도 한 거고 얘도 만난다라고 해석합니다. 두 점에서도 아셨죠? 뭐 얘가 관통한다 이딴 말은 없어요. 그래서 만난다 자체는 교점이 한 개도 되고 두 개도 되니까 만난다는 R과 D를 따졌을 때 같아도 되고 누가 더 커도 된다? R이 더 커도 된다라는 거죠. 접한다는 무조건 R과 D가 같을 때밖에 안 되고 요거 국어적 해석만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유형 6번. 오케이. 유형 6번 하면 얼추 좀 쉬는 시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거 정말 지겹죠. 수없이 많이 설명했고 제가 나 나름대로는 쉽게 만들어서 설명한다고 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우리가요. 나중에 원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배울 때도 똑같이 나올 텐데 아까도 말해드렸어요. 도형이라고 다시 써드릴게요. 도형과 도형의 바로 교점을 지나는 이런 문장. 교점을 지나는 점점점. 그리고 이 뒤에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나올 텐데 어쨌든 이런 문장이 나오면 앞에 도형 더하기 k 곱하기 도형은 0이더라 라는 거지. 여기서 저 k 값에 따라서 바로 뭔가가 결정된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원방이니까 원방부터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유형은 총 두 가지를 맞닥뜨릴 거다. 첫 번째 유형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 노란 색깔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학교 시험은 뭘 좋아할 것 같아요? 원을 더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노란 색깔은 사실은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교점은 하나밖에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개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노란색을 찾는 방법은 말 그대로 앞에 있는 원과 뒤에 있는 원을 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우리 확장하자. 요거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바로 머릿속에서 파파파파 확장해야 되는 게 뭐야? 요거를 알려줬다라는 건 대부분 또 어느 문제에 많이 활용된다? 현. 현이면 또 소. 소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d. 그거 갖다 피타고라스 쓰면 현의 길이. 그리고 얘는 또 뭐라고 말해? 공통현이네. 공통현은 또 요쪽 원하고도 소, 또 d를 구할 수 있고 반지름을 이용하면 피타고라스로 뭔가를 구할 수 있겠다. 이게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되게 알고리즘처럼 착착착착착 그냥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말한 것만 봐도 한 3개에서 4가지 유형을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 왜 이 노란색보다는 파란색을 좋아합니까? 라고 하면 파란색은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파란색 원을 구해줘 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돼요? 방법은 없어요. 이 파란색 원은 그냥 찐으로 원 더하기 K의 원, 끝이에요. 저 K가 결정이 안 되죠. 저 K가 10개 나오면 10개의 원이 나오고 200개가 나오면 200개의 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꼭 신기하게 결론적으로는 저기서 콕 찍어서 한 개의 원을 찾는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지. 그 문제 유형이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서 콕 찍어서 이 수많은 원들 중, 이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원들 중에서 나는 요 원을 찾고 싶어. 근데 그 원은 항상 그 문제 유형으로 나오더라고. 그게 뭐였었지? 혹시 기억나? 그렇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그 원의 넓이가 최소일 때의 원을 찾아주세요. 최소일 때의 원의 넓이를 찾아주세요. 최소일 때 원의 반지름 구해주세요.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이 원을 지나는 수많은 원들 중에서 제일 작으려고 하면 결론 잘 생각해봐. 지금 요게 지름처럼 보이지만 얘가 더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얘는 지름이 아니라 얘가 지름이에요. 그럼 얘보다는 조금 더 작은 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원을 왼쪽으로 톡톡톡톡 쳤어. 그랬더니 얘가 옆으로 들어가서 오케이, 요렇게 된 원이 하나 나오더라라는 거야. 근데 이 원을 보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현의 길이가 바로 원의 지름이 될 때였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 바로 최소인 원, 최소 넓이의 원은 결국 뭐다? 바로 현의 길이가 바로 원의 지름이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원 문제가 아니라 현 문제예요. 현으로 푸는 문제죠. 똑같아요. 이 현 또 찾으려 그러면 빨리 소 그려야죠. 소 그리고 원의 반지름 표시하고 두 원 빼가지고 직선 구하고 그 직선하고 원의 중심까지 거리 구하고 피타고라스 쓰고 그럼 그게 바로 원의 반지름 나오고 그게 가장 짧은 원이 될 거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요런 것도 또 제일 많이 나오고 또 두 번째, 선생님 넓이는 최소는 아닌데요. 그 수만 가지 중에서 그냥 어떤 불특정 요거 찾고 싶대요. 그냥 저 원 찾고 싶나 봐요. 그럼 대부분 저 원에 뭘 준다? 지나는 점을 하나 줄 거야. 그래서 바로 요 지나는 점을 알려줘도 원을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지. 왜? 우리 수학에서 지난다는 두 글자로 뭐야? 대입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여기다 대입하겠죠. 그럼 여기다 각각 대입하면 뭐가 구해집니까? K가 구해지겠죠. 그리고 그 K를 다시 넣어서 요 새끼를 전개하면
신기하게 무슨 식이 나온다? 조심하셔야 돼요. 2차 계수가 1이 아닌 원이 나와요. 1이 아니라 3, 5, 7 아주 이상한 원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결국엔 아까 원이 정의되려면 2차 계수는 항상 뭐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 그래서 다 2차 계수로 나눠주면 새로운 원이 나오는데 그 새로운 원이 바로 아주 수많은 원들 중에서 콕 찍어서 바로 저 원을 찾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요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 하나 갖다가 너무 많은 것들이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야. 현 하나는 벌써 이 직선하고도 관계가 있고, 반지름도 구할 수 있고, 디스턴스도 구할 수 있고, 또 현은 얘를 수직 2등분 하기 때문에 또 뭔가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나아가서 또 무슨 문제 나와? 이 수직 2등분 선을 구하라고도 한다. 엄청나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원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원 2개 던져주면요 만들 수 있는 유형이 정말 많아요. 나중에 가면 특히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미적분 2 이런 데도 가도요 원에 관련된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심지어 여러분 기아 여기 기아 듣는 지 없었구나. 기아도 원이 정말 많이 나와요. 나중에 가면 기아도 결국에 막 포물선하고 원이랑 왜? 원 자체가 사실은 타원을 다시 이쁘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고 원을 찌부트리면 타원이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6, 17, 18, 자, 16번이 바로 그거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나 요거 구하고 싶어. 콕 찍어서 1,0. 그리고 17번 보세요. 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가장 짧은 원, 넓이가 가장 작은 원 구하고 싶어. 이게 17번. 18번은 뭐 사실 이건 그냥 똑같은 거고. 그럼 17번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같이 해봅시다. 17번.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오케이 그럼 그림 그려. 요 원이 가장 짧아요 선생님. 그럼 원도 그리지 마. 원 그리면 괜히 헷갈리잖아. 얘가 그냥 지름이야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그럼 빨리 수직 2등분 한 원 잡아 빨리. 선생님 저는 앞에 원이 너무 이쁜데요. 그렇지 0,0 반지름 5. 그럼 선생님 저는 여기만 구할 줄 알면 요 디스턴스만 구할 줄 알면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 어떻게 구할 건데? 사실 이 노란 색깔이요. 그러니까 현이라고 하면 애들이 짤막하게 그려서 그 다음 풀이가 생각 안 나거든. 이렇게 짤막한 게 아니라 확장해서 그리면 직선처럼 보이니까 전 두 원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아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구할 때는 표준형보다는 일반형이 좋다 그랬어. 그래서 뒤에 원을 전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5는 0이라는 원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그 다음에 25는 0이네. 땡큐베리 감수. 9 더하기 16이니까. 그럼 두 원 빼볼까? 아무 데서나 빼세요. 여기서 여기 뺄게요. 6x 플러스 8y 마이너스 25는 0이더라 라는 그 우린 감사합니다. 요 직선과 중심까지 거리 구해볼게요. 36 더하기 64 10분의 절대값 0,0 넣으면 마이너스 25. 그럼 2분의 5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뭐가? 여기가. 그럼 우리 뭘 어떤 식? 20이야? 고마워. 좀 빨리 좀 말해. 농담이야. 고마워. 그러면 원이 더 이뻐지네요. 그냥 우리 이 상태로 쓸게요. 분모가 이쁘니까 36 더하기 64가 이쁘니까 10분의 0,0 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20이니까 2가 돼서 얘가 2가 되겠네요. 그럼 뼈다고라스 쓰면 25에서 4 빼면 여기가 결론적으로 루트 21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현 길이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뭘 찾아라 했어? 그때의 최소의 원이니까 얘가 정확하게 원에 반지름 될 때가 아마 가장 짧을 거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맞나? 25에서 4 빼는 거잖아. 어디요? 짠짠짠짠짠짠짠 짠 짜라란 20에서 4 빼면 4인가요? 그쵸? 16이니까 답은 4, 16 파이 답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좀 틀리면 말해줘. 빨리빨리 하다 보면 틀릴 수밖에 없어. 서진이가 담당해줘. 최서진 씨가. 자, 그럼 우리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